자, GD 웹 사이트에서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어떤 잘된 나쁘지 않은 사이트의 형태를 가지고 포토샵으로 쪼개서 그 틀을 분리하는 연습을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이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위에다가 박스를 올려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엔 포토샵으로 아예 말 그대로 커팅, 해당하는 파트별로 커팅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존재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 KB 경영연구소 한번 볼게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KB 경영연구소를 봤더니 왼쪽에 로고가 있고 뭐 GMB부터 해서 쪼르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엄청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난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좀 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그냥 하죠. 자, 양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연습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원본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 눌러봐야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이대로 컨트롤 S 눌러서 그대로 저장할게요. 자, 있는 그대로 HTML 문서를 저장을 하고 나서 해당하는 위치를 확인해 보면 폴더가 있고 폴더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는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 있는 KB 자, 얘가 되겠죠. 아까 받으려고 했던 이 파일을 포토샵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포토샵으로 선택해서 자, 저는 2020 버전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죠. 자, 미리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세이브 에즈로 현재 파일의 이미지를 보관하겠습니다. 웍 안에 자, 그래픽 쪽 말고요. 자, 지금 할 거는 자, 지난번에 했던 뭐 그리드 레이어 그냥 그래픽으로 가죠. 자, 원래는 딴 쪽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 포토샵 쪽에다가 그냥 집어넣을게요. 자, 포토샵 쪽에다가 파일 이름은 얘 이름이 이제 KB 금융지주니까 KB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줘야겠죠. 그렇다고 저는 뭐 한글 이름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KB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JPG가 아니라 PSD예요. 포토샵 파일이에요. 자,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자, 됐으면 전체 사이즈부터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눈금자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금자의 형식이 뭔지 또는 위에 눈금자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눈금자를 켜 주시고요. 자, 컨트롤 R은 메뉴 뷰에서 여기는 룰러라고 하는 기능이 눈금자를 말합니다. 자, 눈금자를 킨 상태에서 눈금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픽셀 확인하실 수 있죠. 더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하시면 픽셀로 바꾸시면 돼요. 자, 된 상태에서 저는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이드 선을 쭉 당겨서 할 거예요. 눈금자에서 마우스 왼 버튼 누른 상태에서 쭉 당겨옵니다. 당겨와서 로고 언저리에 일단은 갖다 놔볼 건데요.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 약간. 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 박스에 맞춰서 갖다 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때 그냥 갖다 대시면 지금 저기 소수점 하나 뜨는 아이가 있죠. 수치 있는 게. 수치가 소수점이 뜨면 안 돼요. 정수로 떠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맞추시고요. 저는 1픽셀 단위로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그러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들어가시면 딱 맞게 체크할 수 있어요. 확대 축소는 컨트롤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되죠. 자, 마우스를 그대로 계속 써야 되는 분들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데려가시면 확대, 축소 마찬가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오른쪽에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도 박스에 맞춰서 일단은 드래그로 갖다 대 봅니다. Shift를 반드시 눌러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 끝에와 오른쪽 끝에가 가이드라인으로 맞춰놔서 되어진 상태라면 이제 각 끝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자, 키보드 상에서 F8번 또는 메뉴 윈도우에서 인포라고 하는 아이를 누르시면 오른쪽 패널에서 하나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른쪽 패널에 떠있는 이 인포라고 하는 아이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해당하는 아이의 RGB 상태의 색깔 또는 CMYK 상태였을 때 색깔을 간단하게 표시하고 있고요. 마우스 좌표의 위치와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했을 때는 WH 크기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은 WH 자, 가로와 세로 값이겠죠. 자, 사이즈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왼쪽에 툴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점선으로 된 사각형, 저는 동그라미나 다른 모양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 버튼 눌러서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점선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페더라고 써있는 이 값은 지금은 무조건 0이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스타일은 밑에 있는 아이들을 사용하시면 고정값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멀, 내가 임의로 썼을 때 만들어지는 그 형태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자, 사이즈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 점선으로 된 사각형 영역 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4개 중에 첫 번째 거 페더 0, 스타일은 노멀 확인하시고요. 자, 바로 제가 드래그해서 그려도 되긴 하겠지만 한 가지 더 점검, 메뉴 뷰에서 스냅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딘가에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으로서 누구를 여기 써있는 가이드에 걸리게끔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점검해 주시고 되어 있으면 이제 해볼게요. 왼쪽에 가이드선 근 이쪽에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까지 그냥 드래그하시면 돼요. 위아래 높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로만 잴 거니까. 자, 재봤더니 대략 1200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크기로 작업을 했구나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형태를 파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위아래로도 각 파트별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파악하기 쉽게끔 되어 있으니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눈금자를 드래그해서 마찬가지 딱 맞게 배치하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도 Shift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도, 그 다음 밑에도, 자, 그리고 그 밑에도 각각. 너무 멀리서 됐는데 사이즈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 하시면 확대하시고 움직이면서 다시 Shift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영역이 나눠져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했던 것처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까지 몇 개의 파트로 구분되는가, 이걸 먼저 체크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형태대로 그냥 박스를 그리고 이 위에 다시 그대로 박스를 그렸었거든요. 자, 근데 포토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토샵도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토샵의 경우는, 자, 이 각각의 위치값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때 가이드라인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 여기, 여기, 여기 모든 것에 가이드선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슬쩍 보여드리자면, 자, 가로만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야겠다. 조금 더 크게 할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GMB 메뉴 영역을 크기를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세팅을 조금씩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GMB 영역은, 자, 메뉴 영역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어디를? 자, 여기. 아, 난 이거 그냥 크게 할 거니까 빼고, 그 밑에 있는 이 박스를 그려봐야겠다. 이 박스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자, 대략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다.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겠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밑에 갔더니, 자, 키워드로 검색하세요부터 추천 검색어까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대략 어느 정도 크기 값이 되는지만큼 재서 배치해야겠다. 또 내려가서 연구보고서와 얘네 부동산부터 쭉 각 칸에 하나씩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야겠다. 자, 뭔가 조금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다 안 그리고. 자, 뭐 밑에서도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 박스를 맞춰가지고 그려야겠다. 요거도 그려야겠다. 그 다음 요 드라마 들어가는 1정량 들어가서 작업해야겠다. 알림 보고서, 옆에 있는 아이콘, 이메일 주소 있는 것부터, 밑에 있는 마찬가지 로고, 경연연구소. 자, 한 분들도 안 했어요. 파악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뭐 하고 있냐면 각각의 이만큼씩 틀을 사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딩을 해줄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하나를 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얘만 가지고 해버리면 엑셀 수치가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가이드를 가지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내놓은 다음에 그래야 돼요. 근데 위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인지 파악해주면 보니까 되게 많죠. 여기서는 여기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개 그리다 보니까 이 선인지 이 선인지 이 선인지 이 선인지 이 선인지 구분이 안 나요.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심지어 얘는 짧은 아이예요. 보편적으로는 얘보다 한 2배 정도 길잖아요. 얘는 3단계, 2단계밖에 없는데 4단계, 5단계 왔다 갔다 되어 있는 아이는 우리 못해요. 못 그리는 거예요. 사이즈를 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홈페이지를 따라 그러면 암담한 거죠. 자,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레이어에서, 자, 이 부분, 자, 따로 빼고 따로 뺄 거예요. 보시면 단순하게 레이어에는 한 장의 이미지만 들어있죠.
하나짜리란 얘기예요. 자, 분리시킬 겁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요거 사각 영역 툴 얘를 가지고 자 마우스가 요 끝에가 아니라 조금 바깥으로 튀어나가도 상관없어요. 자, 색깔이 잘 안 보이시나요? 자, 더 안 보이는구나. 자, 마우스 어디 있는지 자, 이제 좀 보이시죠? 자, 마우스가 여기가 아니라 좀 바깥쪽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완전히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시면 자, 바깥쪽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림이 있는 곳부터는 영역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첫 번째 잡은 여기까지 를 영역을 잡았다면 컨트롤 J 레이어 비아 컷이라고 합니다. 아니, 카피라고 합니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복사하고 붙여넣기는 하지만 이미지들이 같은 자리에 붙여넣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처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옆으로 밀리면서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J라고 하는 키로 해놓고요. 자, 그러면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뭔가 하나가 더 카피가 돼요. 밑에 거 눈을 잠깐 꺼보시면 자, 내가 방금 영역 잡은 게 카피가 된 거 보이시죠? 자, 다른 밑에 것들도 한꺼번에 하기는 하겠지만 자, 이름 바꾸는 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이어 1이라고 써있는데 레이어 1이 아니라 얘는 명칭이 뭐예요? 헤더죠. 그래서 헤더라는 이름으로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헤더라고 쓰시든지 ID 명칭으로 들어가는 헤드 박스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클래스 이름이면 클래스 형식으로 맞춰주시든지 해서 네이밍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또 자를 거예요. 또 자르려면 위에 이렇게 방금 전에 카피한 이곳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잘립니다. 마우스를 원래 있던 곳으로 선택을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각 영역 툴로 그만큼 잡아줍니다. 자, 마우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이드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또 컨트롤 J 카피하시고 레이어의 이름은 전 뭘로 할까요? 섹션이라고 할까요? 자, 또 중간 부분 또 영역 잡아주시고 카피. 자, 그래서 키워드 아니면 서치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네이밍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때 내가 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했다. 저는 위에는 광고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밑에 키워드 검색까지 같이 해버린 거죠. 중간에 거 보시면 그런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똑같이 영역 툴을 가지고 지울 부분만 딱 잡으세요.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더 많이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지우지 않을 부분을 빼고 지울 부분만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그냥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웠죠? 지운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점선으로 계속 표시를 하고 있으면 다른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점선 영역을 해제할 겁니다. 다른 곳에 클릭해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꼭 저는 이 단축키로 활용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컨트롤 D 라고 하는 선택 해제. 자, 컨트롤 D 눌러서 점선의 영역이 해제가 되게끔 만드시고 그럼 각각의 레이어 하나씩 눈을 껐다 켰다 확인하시면서 제대로 들어갔구나 파악하시면 되겠죠? 네. 자, 제가 그래서 반드시
카피를 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선택을 하시라고 되겠어요. 근데 잊어먹고 원래 걸 선택하고 밑에 거 여기 최신 연구 보고서를 선택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걸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시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에러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는 그림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처럼 이런 메시지를 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택하신 레이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잡힌 이 레이어에는 지금 요 공간에 점선으로 잡혀진 이 공간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잘못 잡았다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선택하시고 컨트롤 J 카피하시면 되겠죠. 자, 반복합니다. 또 밑에 거 영역 잡아서 컨트롤 J, 또 밑에 거 컨트롤 영역으로 잡아서 컨트롤. 자, 계속 영역 잡고 컨트롤 J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이름도 한 번 더 네이밍을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최신 연구 뉴스랄까요? 자, 뉴스 박스. 자, 해서 저는 각각의 레이어의 이름을 이렇게 달아주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원래 홈페이지 형태를 역순으로 지금 똑같이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박스로 분석을 했다면 이번엔 똑같이 박스예요. 똑같이 박스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잘라가면서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분리된 아이들 이제 뭐 할 거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이드가 미친듯이 막 복잡하게 됐으면은 보기가 싫으니까 보기 좋게끔 내가 구획을 파악할 수 있게끔 처리할 겁니다. 즉 헤드박스에서 가이드선을 이곳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겠다라는 의미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른 버튼, 레이어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하는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항목을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 레이어, 글자가 아니라 없는 요곳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Convert to Smart Object. 상단에는 이쪽 메뉴 버튼을 옵션 버튼을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게 하려고 그냥 오른 버튼 누른 것 뿐입니다. 자, 누르면 요 레이어에 이 앞쪽에는 이 그림 잘 보시면 왼쪽에는 이 그림을 작게 모아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요거고 요게 아까 밑에 있던 그거고. 자,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이 썸네일 다리가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사각형이었다면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버튼을 띵 누르면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자, 마찬가지 얘도 오른 버튼 Convert to Smart Object 하나씩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레이어를 멀티로 잡을 수 있어요.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 징검다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스마트 오브젝트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하나씩 스마트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버전 물어본다고 얘기했죠. 하이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 자, 체크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을 스마트 오브젝트화 시키셨다면, 자,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드리지요. 헤드박스의 레이어에서 썸네일 앞쪽에 있는 그림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레이어가 전부 다 갑자기 사라지고 썸네일 이미지 하나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분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원래 있던 거에서 상단 이 부분만 스마트 오브젝트화 시켜놓고 이 파일을 뭐한다?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위치를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스마트 오브젝트화 시킨 것은 하나의 공연장을 TV로 보는 것처럼 바꿔주는 거고, 이게 TV예요. 그냥 스마트 오브젝트화 되는 게 TV예요. 그럼 그 공연장은 어디 있느냐? 별도로 장소를 따로 옮겼으니까 따로 가서 작업을 하게끔 된다. 이 작업 장소를 실황으로 띄워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를 시켜놓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스마트 오브젝트 시켜놓고 죄송합니다. 시켜놓고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의 작은 창을 더블 클릭하면 별도의 창이 하나 페이지가 열리고 이곳에 제가 임의로 앞에 있는 눈을 끄고 저장을 누르면 그냥 눈을 끄고 괜시리 저장을 누르면 돌아갔을 때 파일은 상당 부분이 없습니다. 눈이 분명히 켜져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왜? 이쪽에서 제가 껐거든요. 다시 눈을 켜고 저장을 하면 컨트롤 S 돌아갔을 때 보면 다시 나타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당 이 레이어를 카피하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쪽에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J로 카피를 하고 그냥 보여드리기 용으로 카피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로 그냥 할게요. 컨트롤 I라고 하는 키를 누르면 색상을 반전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은 흰색이 될 거고 노란색은 뭐 보라색 계통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뒤집어 놓는 기능입니다. 자,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도 바뀌어서 있죠.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개념이에요. 이제는 처음에 열었던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가져갔던 스마트 오브젝트화 시켜서 분리된 이곳에서 작업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HTML, CSS를 배웠으니까 HTML 문서 안에 스타일 코드를 열심히 집어넣었다가 뭐 한 거야? 별도로 CSS 링크를 따로 뺐죠. 그렇게 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제 여기다가 저는 가이드라인을 그을 거예요. 여기다가 자, 가이드라인 긋기 전에 이 레이어가 지금 현재는 보시면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움직여요. 잘못 건드리면 움직이기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시면 잠깁니다.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보시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레이어가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앞에 있는 아이들 지울 수 없다, 색칠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뭐 다른 크기를 조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적으로 락을 거는 기능이고요. 자를 수 없단가? 모르겠네요. 자, 얘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예 못 건드리게 잠그는 기능이다.
저는 얘밖에 안 써요. 속 편하게 쓰기 위해서. 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왼쪽에 들어와서 위아래 공백이 꽤 많이 있으니까 저는 위아래를 가이드로 슬쩍 맞춰주려고 합니다. 너무 바짝 해버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하는 것도 좀 답답하고 할 테니까 일부러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12등분을 하고 썼으면 편하긴 했겠지만 당장 그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구분하는 것부터 할 거니까 왼쪽에 있는 로고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요만큼 할 것인가, 조금 더 키울 것인가 파악해 보시고 너무 바짝 되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키우는 게 좀 나으므로 살짝 더 빼주겠습니다. 뭐 미세하지만. 자, 연구소 보고서의 경우도 너무 글자에 바짝하는 것보다 위아래처럼 여유가 있는 게 나을 테니까 저는 대략 이만큼씩 맞춰서 공간을 주겠습니다. 자, 가이드선을 쓰긴 쓰는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 가이드선 위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컨트롤 K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팝업창에서 가이드의 색깔을 뭘로 할 거니 기본적인 캔버스에서 사용하는 선의 색깔을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러 조금밖에 안 하긴 했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여기 연구소식에 오른쪽 끝에 공간이 있는 거 보면 꽤 많은 공간을 서로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연상은 돼요. 자, 가이드선도 뺐고요. 자, 왼쪽에는 이 레이어 로고 자체만으로도 따로 필요할 것 같으니 자, 로고만 한번 카피를 해보죠. 자, 이미 여러분들은 방법을 알고 있죠.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영역 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잡고 이때 가급적이면 짝수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홀수로 나왔는데 그래서 영역으로 다시 잡고 선택한 레이어에서 컨트롤 J 잠겨서 카피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럴 수가. 풀고 카피하고 일단 잠글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를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경영연구소라고 하는 것까지 통으로 하겠죠. 뭐 따로 하진 않지 않을까 싶어서 로고니까 저는 H1 또는 H1 싫으신 분들은 그냥 메인 로고, 타이틀 로고 뭐 쓰시면 돼요. 저렇게 잘게 조금씩 쪼개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자, 눈을 끄면 당연히 원본 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서 안 보이는 거고 분리는 했지만 전체를 다 보여주고 싶다. 눈을 켜면 당연히 다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지만 보이는 거지 가이드선 이쪽에서 만들었던 가이드선이라든가 레이언 1절 보이지 않아요. 즉 작업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자, 내용 파악하시고 화면 분할하는 건 저는 여기서 메뉴 윈도우에서 어레인지로 분할해